네, 이어서 외신을 통해서 주요 이슈들 체크해 봅니다.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기사를 통해서 외신들은 어떤 소식들을 다루고 있는지 정리해 볼 텐데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기사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기사는요, 일본에서 시작을 해봅니다. 바로 도요타의 소식인데요. 자, 어제 오늘 일본 증시의 부진에도 도요타의 주가는 연일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도요타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의 강세가 일본 증시의 하단을 지지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인데요. 자, 저희가 최근에 좀 짚어보고 있는 테슬라와는 좀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좀 판매량이 얼마나 좀 좋게 나왔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애플이죠. 전자기업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 기업입니다. 그런데요, 일본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은 토요타입니다. 즉, 자동차 기업이 일본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핵심이고요. 그중에서도 가운데 핵심을 잡고 있는 기업이 바로 토요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토요타의 질주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테슬라는 계속해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토요타의 질주는 계속해서 압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실적이 나왔는데요. 먼저 3분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영업 실적을 말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실적은 1조 6,800억 엔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 전망치가 1조 3천억 엔이었는데 이보다도 훨씬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고요. 올해 3월로 끝이 나는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시장의 전망치를 4조 9천억 엔 정도의 매출이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역시 시장의 전망인 4조 6천억 엔을 훨씬 뛰어넘는 숫자입니다. 즉, 지난해 말 실적도 좋았고요. 올해 1분기의 실적 역시 기대 이상으로 계속해서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은 것입니다. 사실 주가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 실적 발표에 대한 움직임도 있지만 미래 가치가 어디로 가느냐, 미래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말 4분기의 실적이 좋았을 뿐만 아니라 이번 1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낼 것이다 라는 두 가지 토끼를 모두 잡은 결과를 내놓았다는 점, 이 부분이 고무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역시 핵심은 하이브리드 차입니다. 사실 전기차 시장이 대두되기 시작했었던 지난해와 지지난해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차에만 집중하면서 전기차 시장을 제대로 뛰어들지 못했다. 결국에는 후발주자에 그칠 것이다 라는 우려론이 훨씬 더 컸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된 상황입니다. 전기차가 너무나 빨리 성장한 탓일까요? 전기차가 가포화되었다. 지금은 한번 쉬어가야 될 때다라고 하면서 여러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고, 보란듯이 테슬라 역시 좋지 않은 실적을 보여주면서 어려움을 가속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사실은 전기차 시장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던 토요타가 오히려 어부지리로 하이브리드 시장을 통해서 이 자동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정말로 정밀하게 토요타가 계산한 것인지 혹은 정말로 우연의 일치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결과만 따져보면은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늘어난 토요타의 질주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4분기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46% 증가하면서요, 전체 차량 판매량이 11% 증가하는데 크게 일조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23년도에 이어서 24년도에도 계속해서 하이브리드 차량이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는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와 전기차 사이 이 두 가지를 접목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절충안으로서 24년도와 25년도에는 계속해서 인기를 모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온다는 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판매 호조에 힘입어서 도요타의 시가총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또 TSMC 공장 투자 소식도 있더라고요. 네, 이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 앞으로 자동차는 기계차가 아닙니다. 사실상 전장장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 시장을 대비하는 많은 기업들이 움직임을 가파르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확보하기 위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자동차 기업들도 이 반도체를 확보하기 위한 발빠른 움직임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도요타는요, 세계 1위 파운드리 기업이죠. TSMC와 손을 잡고 어떻게 좀 최첨단 반도체를 문제없이 공급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TSMC와도 서로 입장이 맞았는데요. TSMC는 그간 많은 공장들이 대부분 대만에만 있었습니다. 즉,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부담이 됐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공장을 진출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 부분이 일본과 같이 합이 맞았던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TSMC 일본 공장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소니그룹과 자동차 부품업체 덴소가 출자를 했던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토요타 역시 직접 출자를 해서 이 TSMC 공장을 건립하는데 그리고 지분을 확보하는 데 나서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지분율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TSMC는 86.5%로 압도적인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소니그룹이 6%, 덴소가 5.5%, 이번에 투입된 토요타의 지분을 합쳐보면 2%가량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토요타는요, 앞으로 하이브리드 차량을 비롯해서 전기차 시장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때 즉각적으로 반도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TSMC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라고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TSMC 역시 소니와 토요타 등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과 손을 잡고 반도체 공급 그리고 이에 대한 수급 문제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양측에 서로 윈윈 전략이 될지 추후 어떤 식으로 협력이 더욱 강화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TSMC가 과연 파운드리 업체의 세계 1위 기업의 위상을 언제까지 공고히 할지, 이게 바로 삼성전자에게는 기회가 될지 위기가 될지 등도 같이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첫 번째 기사로는요, 어제 오늘 급등하고 있는 이 토요타의 전반적인 이슈에 대해서 체크를 해봤고요. 그럼 이어서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기사는요, 저희가 얼마 전에 좀 짚어드리기도 했던 이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의 기사를 다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난번에 저희가 이 NYCB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과 관련한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이후에 이 NYCB의 주가가 연일 폭락세를 이어가면서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이번 주만 살펴봐도요, 지난주에 27%와 11%, 그리고 이번 주에 10% 그리고 어제 22%까지 그야말로 정말 폭락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새로운 이슈로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상업용 부동산 우려가 금융권 전체로 번지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좀 살펴볼까요? 네, NICB라고 불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뉴욕을 중심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는 지역은행이고요. 이곳의 이슈가 지난주에 불거졌었습니다. 지난주면은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그리고 기대감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2주 연속으로 이 기업, 이 은행을 중심으로 금융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라는 공포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주가만 보시면요, 정말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충격적인 숫자가 나왔습니다. 6일날 전날보다 22.3%가 급락한 4.2달러의 주가가 마감했는데요. 이 가격은 무려 1997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즉 20년도 훨씬 더 전에 있었던 주가만큼 떨어진 상황, 인플레이션과 뉴욕 증시의 현재 상승세를 감안해 본다면 NICB의 주가는 정말로 처참한 수준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난주에만 해도 약 40% 주가가 빠졌는데 이번 주에 두 차례 연속 10%가 넘는 주가 하락이 이어지면서 2주간 시가총액의 60%가 증발해버린 상황입니다. 자, 지역은행의 위기가 단순히 그 지역의 문제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요. 글로벌 미국 경제 그리고 전 세계로 확산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이 기업의 분위기는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초 같은 경우에도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했을 때 여러 충격파가 곳곳에서 퍼져나왔었고요. 크레딧 스위스와 같은 글로벌 금융사들도 결국에는 파산까지 이어지는 등의 후폭풍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도 NICB의 파산 또는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미국 경제 그리고 글로벌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여파가 클 것이다 라고 메시지가 나오고 있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배당금도 대폭으로 축소를 한다 등 여러 악재 뉴스가 쏟아졌다면 이번 주에는 포커스가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요소로 좀 집중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왜 실적이 안 좋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부실한지를 좀 따져봤는데 구체적으로는 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날 주가를 떨어뜨린 이유, 바로 제니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하원의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서 했던 여러 발언들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상업용 부동산 이슈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일부 금융기관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단순히 NICB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지역은행이 이 상업용 부동산 문제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그 대표 기업이 바로 NICB이고요. 그래서 주가가 20% 넘게 빠진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용평가사들도요, NICB에 대한 평가를 계속해서 하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피치 같은 경우에는요, 전날 주가가 10%가 넘게 빠지는데 일조를 했는 상황인데, 피치가 BBB, 트리플 B에서 트리플 B 마이너스 등급으로 등급을 낮춰버렸습니다. 당연히 지금 실적이 안 좋고요, 주가의 흐름이 나쁘게 나오다 보니까 신용 등급을 강등하는 것 당연한 수순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무디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용 등급을 2단계나 낮춰버렸습니다. 즉 기업의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 주가도 버티지 못하고 있고요. 이럴 경우 뱅크런을 비롯한 여러 투자자들 그리고 돈을 맡긴 사람들까지 떠나져 버린다면 파산은 고사하고 금융 위기로도 확산될 수 있다라는 공포감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부동산 문제가 활발하게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역시 중국 경제의 내관이 될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과연 미국 역시 이런 부동산 이슈가 어떤 식으로 확산이 될지를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나온 소식인데요. NICB에서는 알렉산드로 디넬로라는 전 플래그은행의 CEO를 새로운 회장으로 선임했다라는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새로운 CEO 그리고 회장까지 모셨는 상황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뉴스가 나온 직후 주가는 살짝 반등했다라는 점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두 번째 기사로는 연일 급락세를 이어오고 있는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의 후속 기사 정리를 해봤고요. 방금 전에 새 CEO가 선임이 되면서 좀 주가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스트리밍 기업 스포티파이의 소식인데요. 자, 스포티파이의 가입자가 4분기에 큰 폭으로 증가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또 실적에 대한 내용도 같이 나왔는데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음원 기업이나 이렇게 구독형 모델을 가지고 있는 사업 모델은요, 단순히 실적이 좋으냐뿐만 아니라 구독자 수, 이용자 수가 얼마나 많이 늘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요, 실적, 숫자보다도 구독자 수, 그리고 유료 구독자 수가 얼마나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4분기에 실적이 나왔습니다. 스포티파이는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사실 경쟁사도 많습니다. 유튜브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뮤직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이 스포티파이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스포티파이도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았지만 그럴듯한 성적표를 내놓지 못하면서 위기감도 계속 커져왔던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4분기 실적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4분기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 MAU라고 하죠. 이 숫자가 지난해 동기 대비 23% 증가한 6억 200만 명, 그리고 프리미엄 가입자가 15% 증가한 2억 3,600만 명을 기록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시장의 전망치를 살짝 웃도는 결과로 나왔었고요. 그러다 보니 유료 구독자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스포티파이의 비전이 나쁘지 않다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정말 중요한 거는 앞으로가 될 것 같은데요. 올해 1분기를 비롯해서 향후 어떻게 구독자 수를 유지할 수 있을지 또는 더 늘릴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와 같이 신작을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리지널 컨텐츠라기보단 다양한 뮤지션들이 얼마나 많은 작품들을 내놓느냐가 달릴 것 같은데요. 새로운 출구를 만들 수 있는 스포티파이의 전략 한번 지켜보시면서 음원을 비롯한 이 구독형 서비스의 미래 역시 24년도에는 굉장히 주목받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마지막 기사로는요, 스포티파이의 구독자 수 증가와 함께 호실적 소식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주요 이슈들 외신을 통해서 정리해봤고요.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